2021년 K바이오헬스 5차 포럼의 하이라이트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상위에 앉아주신 패널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 발제해 주신 서정민 교수님, 그리고 임효정 위원님, 그리고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최대원 과장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 김미향 부장님, 주식회사 JBK랩의 대표이신 장봉근 박사님 패널로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각 패널분들은 한 분씩 대략 한 5분가량의 소속기관의 의견이 담긴 발표를 하시겠고요. 각자의 연자분 발표에 대한 입장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후에 자유토론을 하겠으니까 패널분들께서는 중간중간에 말씀하실 것이 있으실 경우에 모든 분들의 발언을 마친 후에 자유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의 원활한 진행 순서를 볼 때 정부의 의견과 입장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의 이준규 과장님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의 의견과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입니다. 이제 파렌터를 말고 이제 엔테럴 푸드가 관련돼서는 현재 지금 이제 일부 메디컬 푸드가 약제로 등재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약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투여되고 있는 걸 저희도 알고 있고, 특히 이제 소아 중증 환자들 저희가 이제 별도의 좀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모님들 통해서도 이제 그 메디컬 푸드, 특히 이제 이런 이 정맥 영양이 아닌 형태의 이제 그 메디컬 푸드가 실제로 되게 필수로 쓰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의 불안을 들어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약제로 등재되어 있는 메디컬 푸드 제품이 2개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어떤 경우는 수입이 가끔씩 안 돼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되게 부모님들이 되게 그 곤란을 겪는 상황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의 상황들은 저희가 특히 이제 소아 중증 아이들 이렇게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이제 이 부분은 좀 뭔가 좀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들은 하고 있었던 차였고요. 근데 이제 그 업무는 사실 이제 이게 나중에 어떤 형태로 제도화 될지, 이건 아마 나중에 이제 시각처 쪽에서도 말씀을 주실 텐데, 아마 이제 기존의 약사법이 아닌 별도의 법제화를 통해서 뭔가 되면 이제 이걸 나중에 이제 건강보험권에서는 어떻게 등재시킬 거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 급여를 할 거냐, 이제 이 부분은 별도의 논의가 아마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는 저희가 이미 이제 일부가 약제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환자분들 특히 이제 이거를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서 교수님께서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암 환자, 그다음 노인분들 이런 분들까지 있는데, 이 대상이 이제 되게 넓어지다 보면 사실은 이제 이거를 저희가 어느 대상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급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이제 별도의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라 일단 뭐 예컨대 처음 시작은 뭐 소아부터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암 환자분들 간다든지, 노인 환자분들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재정에 대한 부분 범위 때문에 이제 그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텐데, 사실 이제 그 논의, 제가 말씀드린 이 논의는 사실 조금 앞서간 부분이고, 이제 이게 실제로 제도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그 논의가 먼저 좀 이제 등립이 되면 저희는 이제 그 논의를 보면서 이게 이제 그 다음 저희 쪽으로 넘어올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준비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성이나 그 다음에 현장에서의 어떤 수요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 적정한 영양 자체가 실제로 그 환자분들의 어떤 건강,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의료 관점에서 되게 필요한 거라는 거에 대한 동의를 하니까요. 저희도 이제 좀 주의 있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보로 넘어왔을 때 이게 무조건 다 모든 국민한테 바로 건보가 될 거다 이렇게는 아니고요. 이제 대상이란 부분,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 이런 거는 좀 차후에 또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되게 중요한 주제이고, 실제로 현장에서 되게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좀 정비가 필요한데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나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최대원 과장님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장 최대원입니다. 두 분 발제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오늘 이제 앉아서 이제 들었을 때 이게 발제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의료용도 이제 메디컬 푸드에 대한 별도의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조 단계에 GMP라든지 해썹도 적용하고 그리고 허가 심사 체계도 도입하고 그 다음에 의료인의 관리 하에 의료보험 적용도 식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과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 식약처에서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쪽에서 이제 검토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현재 저희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선 먼저 저희 식약처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 식약처에서는 이제 식품으로 이제 일단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식품위생법 7조에 따라서 이제 식품 공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라는 고시를 통해서 업계에서 만들 수 있는 식품의 유형을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안에 특수 의료 용도용 식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틀 내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 회사나 제품을 살펴보면 아마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여 개 회사에서 한 300여 개의 제품을 생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 환자들이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별도의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품목제조 보고라는 것을 이제 지자체에도 해야 되고 또 자신이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봐야 되고 그 검사의 항목들은 저희 식약처에서 정해주고 있고 그래서 영양 성분이라든지 미생물이라든지 식중독균에 대한 관리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 제조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해썹이라는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의료 용도 식품에 대한 의료계에 이제 다양한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표준형 그리고 맞춤형 영양 조제 식품이라든지 식단형 식사관리 식품이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질환별로 이런 유형들을 세분화하는 형태로 지금 개편을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발표하는 내용 중에 일부 이제 저희 쪽에서는 별도의 이제 사전 관리나 사후 관리 체계가 없는 걸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 별도의 허가 심사 관리 체계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면 한 3가지 정도의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아마 별도의 법을 제정을 해서 별도의 허가 심사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면 지금의 업계에서도 추가적으로 비용이 투여가 돼야 될 거고 정부에서도 별도의 조직과 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과연 그런 투입 비용 대비 사회적인 편익이 충분히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좀 일부 더 선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입장이고요.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할 때 이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아무래도 이제 정맥 주사로 영양을 주사하던 부분을 이제 특수 의료 용도 식품으로 이제 투입을 하게 이제 먹이게 되면 또 의료비의 절감 효과도 있을 테고 그리고 또 환자의 경우 바로 정맥 주사를 하기보다는 어떤 음식물을 섭취를 했을 때 위 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또 안전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현재의 이 의료용도 식품을 섭취한 걸로 인해서 이제 특별하게 식품 안전 사고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제외국과 달리 건강기능식품 제도라는 것을 별도로 운영을 특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디컬 푸드 제도를 도입을 했을 때 이런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건강기능에 표시를 한 일반 식품 이런 제품들과의 관계 설정 이런 것들도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아까 말씀 주셨던 복지부 이제 이준규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시피 이제 의료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뭐 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해서 관계부처의 협의나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김미양 부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심사평가원의 의료수가실의 김미양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제가 공부를 많이 한 날인데요. 메디컬 푸드에 대해서 식대나 약 정도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또 관리 방법이 어떻게 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발제자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싶고요. 내용을 들으면서 지금이 이런 굉장히 메디컬 푸드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이 변화해야 되는 시점이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동의를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지부에서는 제도가 먼저 앞쪽에 다 완성이 되고 그 후 단계에서 이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심평원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우선순위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그거를 급여에 들어오게 될는지를 검토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게 항상 근거입니다. 아까 보니까 경장이랑 정맥 영양에서도 이제 경장이 훨씬 더 우수하다라는 논문도 나와들 있고, 그 다음에 그 각종 FSMP 유럽이나 미국에서 각각 메디칼용이나 그러면 이제 소비자용 이렇게 하면서 별도로 보여주면서 거기에 근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는 저런 근거들이 식품이라고 생각을 했던 메디컬 푸드들이 굉장히 근거가 많이 나오구나.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저만한 근거가 나오려면 굉장히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사실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약품과 식품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 식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단이나 이런 식으로 급여는 하지는 않고 식기 단위로 지금 급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조제식도 들어가 있고 메디컬 푸드가 아닌 허가를 안 받다 하더라도 제품화대에서 택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지만, 반면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기준과 그다음에 제한적으로 급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거의 지금 외국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과 제도가 우선이 돼야지 되고요. 그 이후에 공보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해질 거고,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그거를 과연 줄 수 있는지 근거가 충분히 마련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외국에서는 이미 다 되어 있으니 우리나라에서도 근거를 마련하는 준비들을 많이 해야지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향후에 그런 것들이 다 기반이 마련이 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서 급여를 할 수 있고 확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끝으로 산업체 입장에서 바이오 건강기능식품 전문회사인 주식회사 JBK랩의 장봉근 대표님의 의견과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산업계 대표로 나온 JBK랩의 장봉근 대표입니다. 저희 기업은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중소기업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좀 성장한 기업인데요. 한 20년간 이제 천연물 쪽, 그 영양소 쪽을 개발하면서 또 제품도 지금 출시한 기업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건기식 쪽을 일반 식품 건기식 쪽을 쭉 개발을 해왔는데, 사실 메디푸드라고 하는 파트는 저희 회사에서도 있었지만 그게 그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산업에 어떤 끼치는 영향이라든지 법이 또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서정민 교수님하고 임효정
선생님의 이런 내용을 듣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다시 알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건기식은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이 다 나와 있고, 또 실제 저희도 지금 건기식 4개 정도를 개별 인증을 받고 있는데, 이건 사실 굉장히 좀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자에게 실제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실효적인 부분에서 사실 이게 어떤 큰 영향이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메디컬 푸드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 유럽을 봐도 FSMP가 레귤레이션을 보게 되면은 일반 소비자에게는 질병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러고 전문가들에게는 충분한 임상 자료를 주면서 전문가들의 어떤 처방과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그런 게 되어야만이 이게 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제 이 산업계에서 사실 이 비즈니스를 하려면 충분한 정부의 지원, 특히 이제 이런 기존의 표준화된 어떤 원료를 이렇게 가지고 어떤 레시피를 가지고 포뮬러를 가지고 만드는 부분들은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물론 잘 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거나 예를 들어서 암 환자에게 면역력을 증강시킨다든지, 아니면 치매 환자, 아까도 뉴트리시티카 그 회사에서 보면 치매 환자의 뇌 활동력을 이렇게 강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기술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런 기술적인 지원, 그 다음에 임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을 정부에서도 좀 이렇게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바뀌고, 그리고 막 이렇게 일반 식품, 건기식, 지금 건기식조차도 이거 사실은 어디까지 표현을 해야 될지 표시법에서도 애매모호하고, 이 부분들이 사전 허가, 광고 사전 심의 제도가 사실 위헌이네 하면서도 지금 굉장히 실제 필드에서는 막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메디컬 푸드에서도 좀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라든지 광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시스템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